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마 오래 살 것이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으니 80은 기본이고 잘하면 90도 넘길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 생각과 현실은 꽤 다릅니다. 전체 인구의 85% 가까이가 82세 이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줄여야 할 것을 제때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지 못하고, 화를 줄이지 못하고, 먹는 것을 줄이지 못하고, 쌓인 물건과 감정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5가지. 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법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세요. 노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흔듭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자신의 이야기에는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진심을 털어놓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술자리 화제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사, 건강 문제, 자녀 이야기,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털어놓는 순간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내 통제를 벗어납니다. 험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험담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잠깐 동안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고 대가는 큽니다. 오늘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일 내 험담도 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나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말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침묵이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한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않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내 신뢰를 쌓고 필요한 순간에 내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말만 꺼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다. 두 번째, 의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줄어듭니다. 친구도 줄고 대화도 줄고 바깥 활동도 줄어들죠.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기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나 만나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 중에 진짜 인연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한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려 하면 어느 누구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지 못한다. 젊은 시절에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모임에 나가면 비교와 과시가 오가고 대화보다는 자녀 자랑과 재산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런 자리가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더 외롭고 지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를 줄이고 소수와 깊이 교류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많아질수록 감정 소모와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돌아보게 하는 친구가 됩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채워집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만 있으려 하면 그것은 고립이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그 균형 속에서 외로움은 비로소 삶의 일부가 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집니다. 세 번째, 화를 줄이세요. 분노는 당신의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뜻과 다르면 얼굴이 굳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젊었을 때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자꾸 화가 나는 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스트레스, 풀리지 않은 상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안에서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배달이 늦게 왔다거나 자녀가 건성으로 대답했다거나 아주 사소한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먼저 상처받게 됩니다. 분노는 몸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말끝이 날카로워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몸 어딘가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충분한 휴식이고 정기 건강 검진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화를 다루는 지혜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이 화는 어디서 온 걸까? 한 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서운함에서 온 건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외로움이 분노로 터져 나온 건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면 화를 감정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말로, 표정으로 아니면 그냥 시간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낼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은 안으로 가라앉히고 상황은 부드럽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처럼 분노도 줄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고 사람들도 다시 곁에 머물게 됩니다. 네 번째, 먹는 것을 줄이세요. 과식은 조용히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전북에 사는 76의 김복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먹는 것 하나 못 참은 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컸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자제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60대까지는 몸에 큰 이상이 없었는데 70을 넘기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올라갔고 혈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후회가 얼마나 깊으셨는지는 말씀하시는 내내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는 과식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챙겨주거나 함께 먹을 사람이 줄어들고 직장이 없으니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흔들립니다. 허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게 되고 그게 과식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먹으면 양 조절이 안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체중은 늘고 몸은 무거워지고 혈당과 혈압은 흔들리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소식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이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챙겨 먹으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없이 음식에 집중해 보세요.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오고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 다음에 바꾸려 하면 그 대가는 훨씬 크게 치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줄이세요. 집안의 짐이 곧 마음의 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는 시간이 쌓입니다. 10년 전에 산 옷, 언젠가 읽겠다고 쌓아둔 책, 이사할 때 챙겨온 기념품들, 서랍 속에 정체불명의 물건들까지 버리기 아깝고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겨두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물건들이 내 삶의 짐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방마다 책과 옷,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두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쌓인 책더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나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아깝다는 마음보다 홀가분함이 훨씬 컸다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나가고 나서야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물건이 많으면 청소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체력이 떨어질수록 그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좁아진 동선이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비워낼 힘이 있을 때 정리하세요. 그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정리는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후회, 풀리지 않은 감정,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 방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도 하나씩 꺼내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이제는 보내줘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오래 가지 못한다. 넘치기 전에 비우는 것이 길이다. 지금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5가지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드린 이야기들을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말하기 전에 3초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말인가? 이 3가지를 3초 안에 빠르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만 해도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고 남기는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험담의 자리에서는 조용히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연습도 함께 해보세요. 두 번째, 관계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종이에 지금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3번 연속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빴다면 그 관계는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만나고 나서가 볍고 따뜻한 기분이 드는 한두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3번째,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규칙을 만드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말하면 후회할 말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도 좋고 잠깐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나도 좋습니다. 딱 5분만 자리를 비우세요. 그 5분 동안 심호흡을 3번 하고 지금 이 화가 어디서 온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말을 잘못 내뱉어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화는 즉각적으로 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식사일지를 2주만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몇 시에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핸드폰 메모장에 짧게 적는 겁니다. 2주 후에 돌아보면 내가 어느 시간대에 과식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폭식하게 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미리 작은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하루 3번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도 함께 해보세요.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과식을 막는데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5번째, 오늘 물건 10가지를 내보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서랍 안에 쓰지 않는 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한 벌, 읽지 않을 것 같은 책 한 권, 정체불명의 각종 선물 포장지들, 딱 10가지만 골라서 버리거나 기부해 보세요. 오늘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도 함께 내보내 보세요. 오랫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후회 하나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하나. 종이에 적고 찢어버려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는 보내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이 작고 조용한 행동이 쌓이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줄인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을 줄이면 품격이 남습니다. 외로움을 다루면 평온이 남습니다. 화를 줄이면 건강이 남습니다. 음식을 줄이면 활력이 남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여백이 남습니다. 노년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꽉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덜어내며 여백을 만드는 삶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무거운 짐, 복잡한 관계, 쓸데없는 걱정. 그것을 하나씩 덜어낼 때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물건 하나. 그 작고 조용한 덜어냄이 당신의 후반기를 더 단정하고 더 평온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